안녕하세요. 김성길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학교가 휴교 중이라 수험생 여러분들 많이 불안하시죠? 저희 EBS에서는 입시 관련된 여러 가지 특강과 또 많은 강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입시도 저희 EBS와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 이번 입시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재학생 인원이 대폭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4만 5천 명 정도 학생 수가 줄었는데요. 올해도 그 정도의 인원이 줄지 않을까. 지금 고3 인원을 대비해서 작년 대비 약 5만 6천 명이 줄어 있기 때문에 수능 응시 인원을 보면 작년과 마찬가지로 약 4만 5천 정도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체 4년제 대학의 모집 인원인데요. 4년제 대학의 모집 인원은 작년보다 좀 감소를 했습니다. 약 419명 정도가 감소를 했는데요. 재학생의 인원의 감축에 비하면 4년제 모집의 감소 인원이 적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여러 가지 입시에서 좀 합격선이 좀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시 모집인데요. 수시 모집 인원의 선발 비율을 보면 작년보다 조금 약 1,400명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부 위주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의 모집 인원은 작년에 전체적으로 67.1%였는데 올해는 67.3%로 또 많이 뽑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논술 인원이 작년보다는 좀 줄었다. 거의 984명이니까 많은 인원이 줄었다. 그래서 이번 입시의 특징이라면 수험생 수가 줄었고 하지만 학생부 위주 전형은 좀 선발 인원이 늘어났고 논술 인원은 감소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입시의 특징, 이렇게 좀 잘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집 시기별로 모집 인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보다 수시 모집 인원은 조금 줄었다 이렇게 좀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 인원의 선발 인원을 보면 역시 작년보다는 조금 늘었습니다. 작년에 24.5%였는데 올해는 24.8% 정도로 인원이 좀 늘었다라는 것을 보시면서 수험생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번 2021 입시의 일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시 모집 원서 접수인데요.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은 9월 7일부터 9월 11일 이 기간 동안에 대학이 3일을 지정해서 원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험생 여러분들은 본인이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이 언제 마감인지, 마감일은 보통 9일, 10일, 11일에 마감이 되는데요. 마감 시간도 5시, 6시, 또 심지어는 24시에 마감하는 그런 대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이 언제 원서 접수가 마감이고 또 마감 시간이 언제인지까지도 좀 잘 체크를 하셔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능 시험일인데요. 수능 시험일은 보통 수능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세 번째 주 목요일 날 수능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뒤로 갔죠. 11월 19일 날로 수능 시험을 보게 됩니다. 또한 성적 통지일도 12월 19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시 모집에 대해서 여러분이 응시하시고 여러 가지 시험을 보신다면 합격자 발표는 모든 대학이 12월 15일까지 합격자 발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은 수시 원서를 접수했으면 이제 합격자 발표를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또 수시에 6개의 원서를 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학에 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은 한 군데만 해야 된다. 이 사실만 좀 기억해 주시고 합격자의 등록이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본인이 한 대학을 선택하셔서 꼭 등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군데만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에 따라서는 이제 여러 가지 대학들이 다 합격자 발표를 하는데 수험생은 합격을 했더라도 한 군데만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에 따라서는 미등록하는 그런 대학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은 이제 불합격생 중에서 합격을 시킵니다. 그것을 미등록 충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등록 충원 요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미등록 충원의 합격 통보의 마감은 12월 23일 밤 9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험생 여러분들은 수시 원서를 썼다 하더라도 만약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12월 23일 밤 9시까지는 아직 떨어진 게 아닌 것이죠.
그때까지 그 안에 연락이 오면 합격자가 됩니다. 그래서 수시 합격자는 정시 모집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수시에 지원한 학생들은 12월 23일 밤 9시까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 안에 합격이 됐으면 그 다음 날 12월 24일 날 등록을 하는 것으로 모든 수시 모집 일정은 끝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미리 붙어서 등록을 했는데 떨어진 대학으로부터 또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선 등록 대학을 포기한 다음에 새로운 대학에 등록해야 된다. 이런 점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수시에 이제 합격을 한다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더 이상의 이제 지원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시 모집에 지원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요. 수시 모집에 지원하지 않았거나 수시 모집에 이제 불합격한 학생, 이 학생들만 정시 모집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시 모집은 이제 가군, 나군, 다군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 중에서 군별로 하나씩 3개까지 지원을 하실 수가 있고요. 원서 접수 기간은 12월 26일부터 12월 30일 이 기간이 정시 원서의 기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합격자 발표, 그다음에 합격자의 등록 기간은 2월 2일부터 2월 4일 이것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미등록 충원을 꼭 보셔야 되죠. 정시 모집에 지원한 학생은 떨어졌다 하더라도 2월 16일 밤 9시까지는 아직 떨어진 게 아닌 거죠. 그래서 2월 16일 밤 9시 미등록 충원의 통보 마감의 시간입니다. 그때 연락이 온다면 정시에 합격을 한 것이 된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수시 모집에 원서를 쓰고 합격을 하면 이제 그걸로 더 이상의 지원 기회는 없고요. 그 다음에 정시에 써서 또 합격을 하면 이제 그걸로 입시는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수시와 정시에 다 떨어졌다면 이제 세 번째 추가 모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추가 모집 기간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추가 모집은 2월 19일부터 25일 사이에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대학마다 그 기간 안에 원서 접수 기간이 있고 또 접수하고 바로 합격자 발표를 하고 바로 등록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붙은 학생들은 관심이 안 가져도 되지만 떨어진 학생이라면 2월 19일이죠. 2021년 2월 19일 잘 확인을 하셔가지고 추가 모집까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020학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죠. 금년도를 기준으로 추가 모집 대학을 좀 볼 수 있는데요. 2월 20일 기준으로 162개 대학에서 9,830명이라고 하는 상당히 많은 추가 모집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162개 대학에서 추가 모집이 발생을 했는데요. 여기 예시로 보여드리는 것은 지방 거점 국립대나 서울에 있는 일부 대학을 저희가 이렇게 표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서 만약에 떨어진 학생이라면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근데 추가 모집은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더 지원할 수도 있다. 이런 점까지도 잘 고려해서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 일정 잘 확인하시고 수시 모집, 정시 모집 그리고 추가 모집까지 이 3개 중에서 여러분들은 합격을 하면 이제 등록을 하시고 대학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수능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시험 EBS 연계율이 지금 70%로 되어 있습니다. 이 EBS 연계 70%는 금년까지죠. 금년까지가 70%이고 내년부터는 연계율이 이제 50%로 좀 줄게 됩니다. 아무튼 금년 연계가 70%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EBS 교재를 가지고 준비를 하는 것이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수능 시험 범위에 대한 것을 지금 표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작년과 달라진 점만 잠깐 체크를 좀 해보시면 국어 영역에서 언어와 매체 중 언어라고 하는 과목이 하나 더 들어왔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국어 영역의 시험 범위가 조금 넓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학인데요. 수학 나형, 흔히 보는 이제 문과형이죠. 문과 학생들이 주로 하는 그런 수학인데 수 1, 2 확률과 통계가 시험 범위입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시험 범위가 조금 늘었다는 거죠. 좀 늘었다. 더 늘었기 때문에 시험 공부할 수 있는 양이 작년에 비해 좀 더 많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수학 가형인데요. 수학 가형의 시험 범위를 보면 작년보다 어떤가요? 수일,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벡터가 빠졌죠. 빠짐으로써 올해 자연계 수학은 시험 범위가 좀 적어졌다는 거죠. 좀 적어졌다. 수학 범위가 좀 적어졌다는 것은 문제가 조금 더 쉬워질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도 듭니다. 따라서 수학 가형, 올해 작년보다 시험 범위가 줄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집중을 하셔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다른 과목들은 뭐 작년과 같습니다. 탐구 과목, 사탐, 가탐에서 각각 2개씩 선택하는 것, 작년과 큰 변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내년
2022가 되면 수능에서는 많은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2022의 수능인데요. 2022 수능은 선택형 수능이 되는 거죠. 선택형 수능이 되기 때문에 공통 과목과 이제 선택 과목으로 나눠집니다. 따라서 지금 2학년 학생들은 올해 모의고사부터 이 선택형 수능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형 수능을 통하여 내가 어느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가도 좀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또한 서울권에 있는 주요 대학에서는 수학 가형, 나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없어지고 선택형이 됐지만 자연계 쪽에서는 확률과 통계보다는 미적분이나 기하벡터, 미적 기하벡터 중에 하나를 필선택하는 그런 대학들이 있고요. 또 탐구에서는 이 과탐 과목에서 두 과목을 필선택하는 그런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계 학생들은 필선택 대학이 어디인지도 보면서 준비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수능이 바뀐다는 좀 잘 보시고요. 하지만 EBS와 함께 한다면 얼마든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제 수능 영어하고 한국사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절대평가로 가는 과목이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를 해야 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영어이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절대평가 첫 해에는 너무 쉬웠다. 절대평가 두 번째에는 또 너무 어려웠다. 이런 과정에 절대평가 세 번째, 작년이었죠. 작년에 평가원에서는 1등급을 한 7%에서 8% 정도로 맞춰서 시험에 내겠다 했는데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사실은요. 맞췄죠? 1등급이 7.43%, 2등급이 23.68%.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누적 비율이 이제 2020 수능 영어에서 그 등급별 그 누적 인원인데요. 올해도 이거와 똑같이 출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고3 수험생들은 영어 공부를 하실 때 90점 이상을 약 7.5% 정도의 인원이 나오도록 시험 문제를 출제한다. 그 다음 80점 이상은 약 한 23.68이니까 25% 플러스 마이너스 요 정도가 나온다라는 난이도를 보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 과목인데요. 한국사 과목은 이제 많은 대학이 만점을 이제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뭐 3등급, 자연계는 4등급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렇게 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3등급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56.58% 정도, 그다음에 4등급은 약 72% 정도. 이것이 이제 2020 수능인데요. 그래서 한국사 부분은 그닥 문제가 어렵게 나오지는 않는다. 어렵게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걸 좀 보시고, 하지만 이제 대학에 따라서는 한국사도 반영 비율로 또 넣어주는 그런 대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학의 경우에는 좀 더 노력을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수능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다음은 수능 응시 인원에 대해서 잠깐 보면서 좀 가야 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사회 탐구의 응시 인원이죠. 여기 보시면 저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이제 금년 2020 수능의 응시 인원이고요. 까만색으로 표시된 건 2019 수능의 응시 인원입니다. 그래서 사탐 과목의 응시 인원을 보면 학생들이 좀 쏠릴 현상이 해를 거듭할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응시하는 과목은 아무래도 이제 생활과 윤리죠. 생활과 윤리에서 14만 6천 명 정도가 응시를 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문화 과목인 것 같은데요. 이 사회문학이 13만 9천. 그래서 이 두 과목을 학생들이 많이 응시하고 있고요. 세 번째 한국지리 약 6만 2,900 정도가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응시 인원도 좀 보시면서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될 텐데요. 학교에서 배운 과목 중에서 내가 잘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맞는 거죠. 수능은 맞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학생들은 보통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그 고3 때 배우는 과목을 수능 응시 영역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내신 공부와 수능 공부를 같이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죠. 그 판단도 참 괜찮은 판단이고요. 아무튼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그 다음에 내가 수능에서 응시해야 될 과목을 좀 살펴보시고, 또 응시 인원이 어떤 부분이 아이들이 많이 몰리나 이런 부분도 보면서 응시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아무래도 응시 인원이 많은 과목이 등급 인원도 좀 많아진다. 이런 부분도 좀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과탐 과목의 응시 인원인데요. 과탐 과목의 응시 인원을 보면 역시 학생들이 많이 응시하려고 하는 부분은 지구과학인 것 같습니다. 지구과학 1,
14만 8,540명인데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지구과학을 응시하고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응시인원이 많은 과목은 생명과학이죠. 생명과학 12만 8천 명 정도. 그래서 이 두 과목이 많은 아이들이 응시하는 과목이다라는 부분을 보시면서 준비를 하시고 해야 되고요. 그렇다고 꼭 이 두 과목만 응시하라는 것은 아니죠. 본인이 뭐 기계나 항공 아니면 에너지 이쪽으로 관심이 많고 물리에 자신이 있다. 그러면 물리 완 과목을 응시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본인 뭐 화학 쪽, 뭐 이쪽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화학을 응시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어떤 과목을 응시해야 되는 부분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과목 그것을 응시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투 과목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 따라서 필선택 과목으로 지정하는 대학이 있지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서울대 같은 경우가 그럴 텐데요. 그래서 자신이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이 필선택 과목으로 지정을 했다면 반드시 응시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다른 대학에서는 이제 가산점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 과목은 뭐 취득 점수의 뭐 7%, 10% 이렇게 가산점을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보시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잘 하는 과목,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응시하는 것이 수능에서는 맞다. 이런 부분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2외국어 한문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내년부터는 상대평가로 바뀝니다. 하지만 올해가 이제 절대평가의 마지막 부분이다. 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응시 인원을 보면 보통 뭐 독일어, 프랑스어 이런 쪽으로 보면 한 1,200명 정도, 스페인어까지 그 정도가 응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어와 일본어의 응시는 조금 많은 것은 요거는 이제 학교에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의외로 많이 보이는 게 지금 아랍어 같은 경우죠. 그래서 아랍어는 지금 4만 7천 명 정도가 응시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아랍어를 사실은 가르치는 학교가 없거든요. 전국적으로 보면 이제 외고 몇 개 정도만 이제 아랍어를 가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응시 인원은 너도 나도 지금 많이 응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일어나 프랑스어 같은 경우는 1등급 구분선이 보통 46점, 47점 정도에서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나 두 개 틀린 거 정도에서 형성이 되는데 아랍어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 배우지도 않고 많이 응시를 하기 때문에 1등급 구분선이 상당히 낮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아이들이 그냥 일단은 한번 시험을 봐보자라는 부분에서 이제 응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무의미하게 아무 생각 없이 응시하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요. 아랍어로 이제 응시를 하는 학생이라면 적어도 뭐 EBS에서도 좋은 강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강좌를 통해서 좀 실력을 키우시고 응시하는 것이 좋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2외국어 한문 같은 경우에는 일부 대학에서 사탐 한 과목으로 대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탐 한 과목으로 대체를 하다 보니 학생들이 많이 응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탐 두 과목을 응시하고 그다음에 아랍어나 제2외국어를 응시해서 사탐 두 과목이 다 잘 나오면 그냥 사탐 두 과목을 써먹으시면 되고요. 사탐 두 과목 중에 혹시 한 과목 정도 점수가 좋지 않으면 그것을 제2외국어로 대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대학들 이런 부분도 보시면서 수능의 준비를 좀 세우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간에 어떻게 하는 것이 수능에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길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EBS에서는 이 수능 강좌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EBS를 통해서 수능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학습 전략에 대해서 지금 뭐 간단히 설명을 한다면 EBS를 잘 들은 학생이라면 뭐 그대로 잘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자, 국어 영역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상위권 학생이라면 고난도 문항 및 지문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하시겠죠. 대체로 독서 영역과 문법 문항의 정답률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독서하고 문법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낮은 정답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좀 독해력을 기우고 독해력 그 책을 좀 많이 읽으셔야 되고 또 탄탄한 문법 지식 그것을 많이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통해 좀 생소한 개념이 제시된 어떤 제시문 이런 것들은 오답 노트를 통해서 좀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또 눈에 좀 잘 익숙하지 않은 좀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어떤 고전 계통의 산문 시가 같은 것은 다양한 작품을 좀 학습을 통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좀 상위권 학생들이 점수를 받는 그런 비결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중하위권 학생이라면 우선 모의고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진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어느 부분에 약점이 있나
이런 부분을 진단하셔서 그 자신이 좀 약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어떤 시일 수도 있고 소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일반 뭐 독해문일 수도 있고 문법일 수도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보충 심화 학습을 통해서 그것을 보강하는 부분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독서 부분이 좀 약한다면 어떤 정보 분석, 종합 이런 능력이 약한 것이기 때문에 적용 또는 추론 유형에 대한 준비를 좀 많이 하셔야 되고요. 또 문학의 부분에서 약한 부분이라면 문학에서도 자신이 시인지 소설인지 약한 부분을 잘 찾아서 그 부분에 대한 관련 작품에 대한 비교 감상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심으로써 좀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수학 영역인데요.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수학 영역 가장 부분인데 작년부터 달라진 문제 유형을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흔히 수능에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어떤 킬러 문항 이런 것들이 재작년까지죠. 재작년 수능까지는 29번, 30번 그리고 21번 문제에 고난도 문제를 배치했었는데요. 작년 수능부터 달라진 건 그렇게 최고난도 흔히 말하는 킬러 문항이 없어졌다. 전반적으로 문제의 난이도를 올리면서 아주 어려운 킬러 문항을 없었다라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29, 30번 아주 어려운 문항이니까 포기할래요. 이게 아니라 충분히 풀 수 있는 문항이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준비한다면 수학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이라면 역시 그 고난도 문항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미적의 비중이 좀 확대될 가능성이 있죠. 올해는 기하백다가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미적 관련된 고난도 문제.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집중하시고 또 자신이 어떤 부분이 약한지 진단도 잘 하셔서 준비한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중하위권 학생이라면 역시 기출문제를 통해서 자신의 약점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답 노트를 활용해서 자신이 자주 틀리는 문제, 그것이 어려운 개념인지 또 어떤 부분인지 그런 또 어려운 부분에다 또 공식을 자기가 적용을 못하는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또 자기신이 수학에 대해서 너무 점수가 낮은 학생이라면 좀 기초부터 천천히 교과서 예제나 뭐 이런 연습 문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좀 천천히 올라오면서 자기 실력을 좀 높이는 이런 방법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영어 영역인데요. 영어 영역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건 이제 절대평가 영역이죠. 절대평가 영역이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통해서 특히 90점, 80점 경계선에 있는 학생들은 문제 하나로 등급이 달라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역시 상위권 학생이라면 고난도 문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문을 좀 핵심을 읽고 잘 파악하고 좀 더 빨리 읽고 좀 정확하게 읽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훈련은 꾸준한 연습과 실전 감각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어떤 빈칸 추론 유형, 또 실수로 틀리는 그런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빈칸 추론 유형을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실수에 의하여 틀리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중위권 학생이라면 자신의 취약 부분에 대한 집중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문제를 통해서 나는 어떤 유형에 약하지 이런 유형을 좀 찾는 부분, 또 듣기 문제, 또 어휘 문제는 일정량을 꾸준히 어떤 학습할 범위를 정해놓고 꾸준히 준비하는 것, 이것이 좋은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자신이 자주 틀리는 그런 유형이 있다면 그런 유형을 계속 반복을 통해서 좀 적응력을 높이시고 또 지문을 읽어보면 지문 안에 정답이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좀 지문을 좀 꼼꼼히 읽을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위권 학생인데요. 하위권 학생들은 이제 개인기가 좀 부족한 기본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이제 기본 학습을 통해서 좀 체계적으로 기본부터 좀 딛고 이렇게 하나씩 올라오는 기본부터 다지는 이런 연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이제 어휘 문제는 수능 기출을 통해서 어떤 자주 나오는 이런 어휘를 집중적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듣기 시간을 정해놓고 일정 시간 동안 듣기 훈련을 반복함으로써 듣기 능력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구문 이해 부분에서는 구문 학습 교재를 통해서 문장 구조를 파악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훈련하는 훈련, 정확하게 해석하는 훈련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험생 여러분, 국어, 수학, 영어의 어떤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EBS는 이런 부분을 잘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수능도 EBS와 함께 한다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저희 EBS에서는 온라인 클래스로 해서 이번에 그 코로나19로 인하여 휴교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EBS 온라인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많은 강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용, 학생용도 있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서 선생님과 교감하시면서 같이 수업할 수 있는 그런 강좌들이 개설되어 있고요. 또한 이번에 수험생들을 위한 새로운 그런 강좌가 오픈이 됐는데요. EBS 입시 컨설팅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EBS 입시 컨설팅 솔루션을 보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진로진학 특강입니다. 진로진학 특강에서는 입시에 대한 어떤 특강, 진학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또 진로에 대한 특강, 나는 누구인가, 또 학교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도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나에게 맞는 전형 찾기에서는 전형별 특징을 안내함으로써 학생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전형이 맞을까 라는 부분을 준비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전형 대비 전략인데요. 이 전략은 각 전형별 전략,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해서는 26개의 학과로 나눠놓고 그 학과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되어 있고요. 또 여러분들의 수강 후기 중에 좋은 글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특집 방송으로도 좀 보낼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EBS 입시 컨설팅 솔루션 이것도 좀 많이 이용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EBS 홈페이지에서 위에 있는 입시 학습 탭을 누르고 학습 정보 탭을 누르고 들어가면 EBS 그 월간 입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월간 입시는 한 달 전에 그 다음 달에 학교에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 수능, 내신에 관한 그런 정보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려고 2월부터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두 번째 월요일 날 오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월간 입시도 좀 많이 이용해 주시고 수강 후기에 글을 남겨주시면 지금 저희 선생님들이 일일이 거기에 좀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도 준비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또 EBS 홈페이지 밑에 보면 2021 대입 전략, 그래서 특징 및 지원 방법이라고 하는 컬럼도 있습니다. 이 컬럼도 좀 읽어보시면 전형별 특징과 모집 인원, 준비 방법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입시도 여러분들 EBS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 대학 입시에 성공하는 길은 자신에게 맞는 전형을 찾아서 준비하는 길입니다. 나는 어떤 전형에 맞을까? 그것을 찾아서 준비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먼저 학생부 우수, 요건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죠.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과 또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이라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준비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라고 하는 서류와 를 통해서 또 면접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전형입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을 뽑는 전형이기 때문에 3학년 1학기까지 특히 수업 시간에 집중하시고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역량을 잘 드러낼 수 있다면 합격할 수 있는 전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이제 논술 전형인데요. 이 논술 전형은 논술이라는 시험을 보는 전형입니다. 대학에 따라서는 뭐 수능 최저 등급이 설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이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은 미리 기출문제나 모의 논술을 통해서 자신이 적응력을 좀 확인하시고 준비를 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적성 전형인데요. 이 적성 전형은 이제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내년부터는 없어지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적성 전형도 여러분들이 모의 적성 또 매년 대학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출문제를 통해서 자신이 적응력을 좀 판단해 보시고 준비할 수 있다면 성공할 수 있는 전형이다라는 부분이 들고요. 그다음에 특기자 전형은 뭐 많은 수는 아닙니다만은 자신의 어학이나 수학, 과학에 특기가 있는 학생이라면 특기자 전형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에 대한 지원 전략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정시 모집이죠. 정시 모집은 수능이죠. 수능 성적을 가지고 갑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시험을 통하여 자신의 점수를 확인해 보시고 자신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어디인지 또한 전형 요소가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하시고 수능 준비에 충실하신다면 그것도 합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험생 여러분, 자신에게 맞는 그런 전형이 어디인지를 잘 찾아서 미리 준비함으로써 올해 입시에서도 꼭 성공하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입시를 EBS가 응원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